안녕하세요. 미스티어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바다 한가운데 지도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만 현지인들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섬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곳. 이 섬을 지나던 어부들은 그물에 걸린 무언가 때문에 모두 조업을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섬을 밟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긴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게 더 많다. 땅에는 검은 흙이 뭉쳐져 있고 공기 중에는 태워진 인간의 흔적이 흩날리고 폐병원의 종탑에서는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새어나옵니다. 과거에는 전염병 환자들이 강제로 버려졌고 20세기에는 그 위에 정신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역병, 실험, 비명, 소문, 모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섬. 오늘은 이탈리아의 버려진 사람들이 가는 버려진 섬 포베글레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남쪽, 해가 막 지기 시작하는 작은 항구. 하루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바닷물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되면 현지 어부들은 모두 배를 묶어두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유를 물으면 다들 같은 표정으로 고개만 저으며 말하죠. 그 시간에는 그 섬 쪽으로 가는 배가 없어야 해. 누구도 자세한 이유를 말하진 않지만 모두가 피하려는 단 한 곳이 있습니다. 포베글레아 섬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소리의 변화입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배 주변이 비정상적으로 고요해집니다. 탐험가들은 이곳에 접근하면 소리가 갑자기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방파제에 배가 닿는 순간 공기에서 미묘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썩은 냄새나 매캐한 냄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냄새가 아닙니다. 오래된 흙, 젖은 재, 금속 냄새가 섞인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입니다. 방문자들은 이 냄새를 포베글레아 특유의 공기라고 말했습니다. 섬은 붉은 벽돌 건물과 넝쿨이 뒤덮인 폐허들로 가득합니다. 건물은 자연적으로 무너진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부 벽은 안쪽에서 외부로 밀린 듯 벌어져 있고 창문과 기둥 구조물은 누군가가 강하게 건드린 흔적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건물 상태만 봐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죠. 포베글레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나를 따라오는 느낌. 발소리나 움직임은 없지만 사방에서 시선이 느껴진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이 섬의 토양은 일반적인 섬과는 다릅니다. 표면의 흙은 매우 짙은 색을 띠고 있으며 건조한 날에도 유난히 눅눅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섬의 흙 절반이 시신을 태운 재와 유골 잔해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졌습니다. 섬의 중앙부에는 폐쇄된 정신병원의 건물과 종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종은 사라졌지만 구조물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죠. 문제는 이 종이 울렸다는 증언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조사팀이 같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종이 없는 탑에서 어떻게 종소리가 들렸을까? 누군가는 이곳을 저주받은 섬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악령이 갇힌 땅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섬 전체가 아직도 고통에 울부짖고 있다고 하죠. 사람들이 이 섬을 처음 두려워한 건 귀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섬을 저주로 물들인 건 병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었죠. 원래 포베글리아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종소리가 울리던 평범한 섬. 하지만 전쟁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이곳을 떠났고 집들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섬을 노린 건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를 앗아간 검은 죽음이라 불린 병, 흑사병. 베네치아에서 시체들이 쌓여가자 정치가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병이 의심되면 포베글리아로 보내라. 거기서 처리하라. 그때부터 이 섬은 죽은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숨을 쉬는 사람들, 열에 들떠서 정신을 잃어가는 사람들, 기침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한 배에 섞여 실려왔습니다. 섬에 내린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말은 격리였지만 실제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진 것에 가까웠죠. 흑사병은 그냥 감기 같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배 밑창에 숨어 들어온 쥐들, 그 쥐의 피를 빨던 벼룩들, 그리고 그 벼룩이 옮긴 보이지 않는 세균이 사람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벼룩이 쥐를 물고 다시 그 벼룩이 사람을 물고 그 한 번의 상처에서 시작된 감염이 도시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렸던 시대. 감염된 사람들은 갑자기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고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주변의 림프절이 극심하게 붓고 만질 수 없을 만큼 아파졌습니다. 몸 곳곳에 어두운 반점과 멍이 번지듯 생기고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 살이 점점 검게 괴사되며 죽어 들어간다고 해서 검은 죽음이라 불렸죠.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던 시대. 한번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집, 거리, 도시 전체가 병실과 무덤 사이 어딘가로 변해버렸습니다. 포베글리아에 배가 도착하면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싸늘해진 사람 모두 한꺼번에 섬으로 내려졌습니다. 그 섬에는 거대한 구덩이들이 파여 있었고 그 안은 시신과 병자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고 누군가는 제대로 울 힘도 없는 채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증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경우는 없다. 흑사병이 한 번 지나가고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유행성 전염병이 돌 때마다 포베글리아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환자를 실어보내고 섬에서 죽으면 그대로 구덩이에 던지고 쌓이고 태우고 또 쌓이고 또 태우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과정을 반복한 끝에 이 작은 섬에서만 최소 16만 명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에 탄 유해와 재, 썩어 사라진 뼈 조각들이 섬의 흙과 뒤섞였습니다. 땅을 파면 돌과 흙 대신 알 수 없는 조각들이 섞여 나왔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베글리아의 흙 절반은 시신이다. 어부들은 이 섬 근처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혹시라도 물고기 대신 다른 것이 걸릴까봐. 어쩌다 그물에 이상한 뼈 조각이 엉켜 올라오면 그날 잡은 물고기를 전부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는 풍습까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이 섬은 지도 속의 작은 섬이 아니라 산자는 버려지고 죽은 자는 태워지고 모두가 잊힌 곳 그 자체였습니다. 흑사병이 지나간 뒤
포베글리아는 한동안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한 번 버려지고 역병으로 2번 버려진 섬. 몇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이 작은 섬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바다 한가운데에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죠. 20세기 초 이탈리아 정부는 이 버려진 섬을 다시 활용하기로 하는데요. 도시 한복판에 두기 애매한 사람들, 정신질환자, 말년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 사회에서 격리하고 싶은 이들을 한 곳에 모아둘 장소가 필요했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미 악명이 자자한 섬, 탈출도 어려운 마치 감옥 같은 곳. 그 조건을 딱 맞춘 곳이 바로 포베글리아였습니다. 그렇게 한때 역병 환자들을 던져 넣던 구덩이 위에 이번엔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이 세워집니다. 시체들이 태워져 흙과 뒤섞인 땅, 그 위에 건물만 더 씌운 수준이었죠. 병원이 문을 연 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환자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병동 복도에서 발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그 발소리는 간호사의 규칙적인 걸음이 아니라 질질 끄는 발소리였다고 합니다. 잠든 줄 알았던 환자들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깼고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선생님, 내 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몸이 반쯤 썩은 사람들. 눈이 다 허옇게 뒤집어져 있는데 계속 날 내려보고 있었어요. 어떤 환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눈만 굴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침대 밑에서 아직 안 나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입원 환자가 바뀌어도 항상 증언은 같았죠. 신체가 온전하지 않거나 얼굴이 일그러져 있거나 몸의 한쪽이 비현실적으로 붓고 뒤틀린 모습. 마치 예전에 이곳에 버려졌던 전염병 환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형체들. 의사들은 이걸 정신질환의 환각이라고 주장했지만 묘하게 묘사되는 디테일이 다 비슷했다는 점은 끝까지 무시하고 맙니다. 이 병원의 원장으로 알려진 한 의사는 이 이상한 현상을 섬의 저주나 귀신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요하게 이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건 환자들의 뇌가 만들어낸 망상이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극단적인 초창기 정신외과 수술, 바로 전두엽 절제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취도 충분하지 않았고 멸균 개념도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망치, 드릴, 금속 도구를 이용해 눈 주변이나 두개골 틈으로 도구를 밀어넣고 전두엽 부위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식으로 환자를 조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이후 공격성과 흥분은 줄어들었지만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표정이 없어진 채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말썽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사람도 같이 사라진 것 같았다. 이 병원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수술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환자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죠. 다만 포베글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섬에서는 죽은 자 위에 병원을 지었고 그 안에서 산 사람의 머리를 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환자들이 아니라 원장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엔 환자들의 말을 웃어 넘기던 그도 어느 순간부터 같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도를 걷다 보면 불 꺼진 병실 안쪽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형체가 느껴지고 빈 병실에서 차갑게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자꾸만 등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밤이 될수록 섬 전체가 자신을 둘러싸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잠을 이룰 수 없게 된 그는 밤마다 병원 안을 혼자 돌아다니며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는 듯한 모습이 간호사들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점점 망가져갔고 결국 그는 병원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 옛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던 종탑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이 장면을 봤다는 간호사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원장님이 떨어지고도 바로 죽지 않았어요.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뿌연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의 몸 주변을 감싸며 천천히 목 쪽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안개가 마치 손처럼 보였어요.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제서야 원장님이 멈췄어요. 병원 측은 이 간호사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허상을 본 것이라고 발표했고,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오히려 같은 병원에 환자로 수용되었다는 말까지 뒤따릅니다. 원장의 죽음을 기점으로 포베글리아 정신병원은 급격히 쇠락합니다. 환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병원은 1968년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지금 이 섬에 남은 건 부서진 병동, 무너진 계단, 그리고 멀리서도 보이는 종탑 하나뿐입니다. 포베글리아는 병원 폐쇄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섬입니다. 하지만 금지라고 하면 더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호기심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가족이 포베글리아의 소유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도 그 당시 섬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었기에 드물게 조건부 숙박 허용을 했습니다. 단 딱 하룻밤. 그 가족은 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까지 포함해 모두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섬에서는 병원 건물 사이로 숨소리 같은 울림이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정확히 한밤중 갑자기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은 피투성이 얼굴로 쓰러져 있었고 얼굴에 20반을 넘게 꿰매야 할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은 급히 보트를 타고 섬을 탈출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질문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몸이 반쯤 썩어서 흐르고 있었고 눈은 뒤집혀 있는데 제가 보는 걸 알아채고 저를 향해 기어왔어요. 그 말 이후 가족은 즉시 섬 매입을 포기했고 정부도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또 이탈리아 현지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니스 경찰들이 밤중에 포베글리아에 몰래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들은 섬의 병원 안에서 마치 누군가 나오려는 것처럼 벽 전체가 떨리는 소리를 들었고,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어떤 방향에서도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는 것. 처음엔 벽 한쪽에서만 들리던 소리가 어느 순간 바로 옆에서도 들렸고, 건물 위에서도 들렸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건물 전체를 둘러싼 수십 개의 발걸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위아래, 양옆, 가까운 곳과 먼 곳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마치 오래전에 묻힌 것들이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듯한 소리였다고. 겁먹은 경찰들은 바로 밖으로 도망쳐 나와 보트로 달렸고, 섬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아무도 없는 폐병원 높은 종탑 쪽에서 길게 끌리는 비명 같은 소리가 새벽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숨이 섞인 소음과 쇳소리가 뒤섞여 도저히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괴이한 소리였죠. 경찰들은 돌아온 뒤 기자들이 질문하면 다들 같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입술만 굳게 담은 채 눈빛만 살짝 떨리는 표정. 그 섬은 비어있지 않아. 유럽의 유명한 탐험팀 3명이 포베글리아에 들어가 촬영한 영상은 지금도 악명 높습니다. 자막도 없는 그 영상. 하지만 표정과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엔 장난처럼 귀신을 부르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카메라는 정말로 이상한 현상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발걸음처럼 들리는 소리, 가까이서 들렸지만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는 속삭임, 빈 공간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삼각대, 그리고 탐험팀 중 한 명이 갑자기 분노하며 폭력적으로 변한 장면. 처음에는 멀쩡히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 말수가 뚝 끊기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립니다. 동료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순간 그는 마치 누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고 주변 벽을 있는 힘껏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대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나중에 돌아온 후 그 장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의 인터뷰는 유명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많았어요. 어둠 속에서 숨쉬는 것들이. 이 이후로 그 팀은 포베글리아를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1위로 선정합니다. 수백 년 동안 포베글리아에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머물고 싶어서 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 전염병에 걸려 강제로 실려온 사람들,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도 구덩이로 끌려가던 사람들, 정신병원에 격리되며 매일 밤 울부짖던 사람들, 그 누구도 스스로 그 섬을 선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에게 버려졌고,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 누군가는 억울함 속에, 누군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포베글리아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절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마저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리고, 낡은 건물 틈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울림도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힘을 내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고통은 어디에도 묻히지 못했기에 포베글리아는 지금도 출입 금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죽은 사람, 버려진 사람, 잊힌 사람들의 역사가 한 지점에 겹겹이 쌓인 곳. 오늘의 이야기, 이탈리아의 비극이 고스란히 남은 섬, 포베글리아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티어였습니다.